옆에 계신 안영문 선생님께서 기조 발제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가늠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 지역 공동체가 거버넌스의 한 축의 중심인 것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역 공동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심 주체로 서고자 하는 시민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를 분기점으로 시민들은 직접 행동의 흐름을 보였고 그 범위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장 강화했고 생활의제 활동의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공공성의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전환의 흐름 속에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는 양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또한 이런 개인의 욕구로 인해서 자발적인 소모임이 지역사회, 환경, 돌봄, 먹거리 등 다양한 문제와 만나며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 주체들이 각 지역에서 문화도시의 주체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냐, 지금 새로운 화두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정한 지역 안에서 서로 간에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공통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러한 관계망을 말하고요. 아까 그 지금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에서 말하는 그 신뢰, 상호 네트워크, 호혜와 평등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우리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가 중요한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처한 지금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만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확장시키면서 공동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만나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공동체가 많은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거버넌스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는 시민들 스스로 고객이 아닌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듭나서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서 공공 담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푸트남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지역 공동체일수록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했고요. 문화도시로 지정된 청주 역시 거버넌스 추진 전략으로 시민 공동체, 시민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확대, 주체성 강화를 설정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의제를 추진하는 민관협력체인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00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상호 협력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해서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마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역 공동체와 만나면서 2010년부터 2000년대 들어서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정책과 만난 것은 201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의정부는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들의 활동 그리고 각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민력, 시민력, 시민의식이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주도성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0일 현재 의정부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이나 교육, 공동육아, 돌봄, 먹거리, 정서 지원, 주민 커뮤니티 등의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는 100곳이 넘는데요. 아까 지금종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소셜라이징, 선순환의 그 첫 발이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00여 개 중에서도 문화예술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2015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공동체 수는 5군데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물론 그 지역에서 이전에도 풀뿌리 운동을 펼치고 있던 공동체들이 있었지만 행정의 지원 정책과 만나서 불과 5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생활 의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진 점이고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반 조성 및 인재 육성 교육 사업, 공모 사업 등 행정의 정책이고, 셋째는 민민 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자 민관 협치의 자탕이 되는 네트워크 집단의 개최를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2017년에 의정부 공동체 성장과 지속 발전을 위한 원탁 회의 및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린 토론 등 10차례의 민간 위주에서 네트워킹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서 소규모 집단회인 우리마을 대화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의정부시 지속협 주최로 우리마을 컨퍼런스라는 마을 의제를 도출해내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을 공동체 관점으로 바라보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민관 거버넌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등하게 협력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이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니네 하는 거에 우리가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런 정책에 따라서 성과를 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들. 그래서 이를 마을 공동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를 인식해서 직접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열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고요. 행정은 시정의 참여자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민은 스스로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고 나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을 해나고 이런 경험치가 참여 행정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신뢰와 위험의 감수입니다. 민에서는 관과의 협업에 나서게 되면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행정 서식 등 소모적인 절차상의 비용과 부담을 감수해야 되고요. 나아가 협업 과정에서는 관 주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관 역시 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실험과 도전이 허용되는 진취적인 협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 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가 문화도시인데, 이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 건설 주체 역시 사람이 참여를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문화도시 포럼 개최하고 라운드 테이블 기반을 닦아오고, 올해는 역시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문화자원 조사, 콘텐츠 개발, 청년 워킹그룹 양성 등 기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주민들이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당사자주의와 딱 그만큼만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더해진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의 이 자리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